이번 시간에도 전 시간에 이어서 남자가 가장 원하는 것, 여자가 가장 원하는 것, 이 남녀의 본성, 본능 이런 걸 중심으로 이야기를 엮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세 문학에 보면은 14세기에 제프리 초서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제프리 초서가 그 유명한 캔터버리 이야기를 쓰게 됩니다. 그 캔터버리 이야기 중에 순례에 참여한 여자가 있게 되는데 그 여자가 바로 와이프 오브 바스입니다. 이 바스에서 온 뭡니까? 부인 이런 뜻인데요. 바스는 오늘날 뭡니까? 영국의 그 중남부 약간 중부 지역에 있는 아주 그 로마 시대의 그런 전형적인 도시인데요. 굉장히 아름답고요. 유네스코에 등록되어 있는 그런 뭡니까? 고전적인 그런 건축 양식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아주 아름다운 그러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 조선시대 때는 인구 불과 뭐 몇천 명이 불과한 아주 조그만 그 중세 조그만 마을이었죠. 그곳에 있는 이 바스 부인이라는 여자가 바스에서 온 여자 와이프, 이 여자가 자기 순례에 참여해가지고 자기 차례가 돼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이 중세의 여자인데 600년 전의 중세 여자인데 성의 혁명을 부르짖고 일종은 뭡니까? 완전히 그 자유스러움을 주장하는 그런 여자예요. 그리고 남자 위에 군림하는 여인상, 그러한 그러니까 상징성을 갖게 되는데 이 문학에서 그 페미니즘을 연구할 때 아주 그 초기에 그런 그 등장하는 강한 그 여성 주권주의자, 여성 주권주의자로서 등장이 된 여인이죠. 이 바세 여장부와 전혀 순서가 돼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 이야기의 배경은 중세가 아니고 아두왕 전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아두왕은 이게 아두왕 킹 아서는 AD 5세기, 5세기죠. AD 5세기는 바로 이제 뭔가 앵글로 삭슨족들이 들어올 무렵도 되면서 로마 군단이 본국으로 돌아가는 그런 시기도 되면서 굉장히 이 영국가 불안정한 그런 시대고 외세의 침입이 잦았던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러한 시기에 이 킹 아도 왕이 있게 되는데 아도 왕이라 하게 되는데 사실 킹덤의 개념은 아니고 족장 중심의 켈트족의 혈통을 받은 그런 그 아드라는 족장이 있었습니다. 그 아드라는 족장이 휘하의 초슨 워리어 기사, 아주 선택된 특별한 기사 군단을 거느리고 계속 모험을 하면서 외세를 물리치는 그러한 모험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영문학뿐만 아니고 뭐 프랑스 중세 문학도 마찬가지고요. 굉장히 유럽 문학, 그 이후의 문학에도 문인들한테 이 아드왕 이야기는 많은 문학적인 영감을 제공하게 됐죠. 그래서 소재나 주제면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된 거고요. 특히 이 성배 찾기는 제가 다른 강의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성배 찾기는 이니시에이션, 성년식과 연결되는 것, 연결되고 여러 가지 그 소재와 주제들이 영문학서에 자주 등장하게 됩니다. 거기서 보게 되면 이제 아드왕 이야기는 이제 원탁 기사가 나오게 되죠. 라운드 테이블, 원탁 기사를 중심으로 아드왕과 아드왕의 휘하에 용맹스러운 기사들이 앉아가지고 회의도 하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원탁의 의미는 바로 뭡니까? 원탁의 의미는 원탁을 중심으로 이렇게 앉았을 때 똑같은 거리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곳에 모인 왕과 기사들은 같은 의미, 같은 거리에 있기 때문에 둥그런 상태로 진정한 형제를 상징하게 된 것이죠. 이 아더란 그 족장이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떤 그 정식적인 군사적인 그런 규모를 가지고 출발한 것이 아니고 그냥 어중이 떠중이 시작해가지고 모험을 감행하게 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승리를 거듭하다 보니까 조그만 왕국 형태를 가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일정 규약이 필요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규약을 의미하고 통일성을 의미하고 그리고 그 같은 뭡니까? 생사고라를 같이 했던 형제들과의 동등한 똑같은 우애를 표명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여러 가지 상징성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그 아드왕 원탁기사 이야기 하게 되면은 퀴니베가 나오게 되죠. 퀴니베는 바로 아드왕의 부인입니다. 퀴니베어. 작품 속에서 지상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 바로 퀴니베가 나오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아드왕과 원탁기사 퀴니베가 살고 있는 궁궐 이름이 바로 카멜롯입니다. 카멜롯. 오늘 그 시사영어에서 카멜롯 하게 되면은요, 카멜롯 하게 되면은,
어떤 그 원탁의 기사들이 살고 있는 곳, 아도왕이 살고 있는 곳, 굉장히 화려하고 권위가 있고 명예스러운 곳, 그러한 의미로 카멜롯이 많이 쓰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성배는 그와 같은 거 짓게 되고요. 이 성배는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잔이 영국에 와가지고 영국에서 글라스턴베리에 이제 뭡니까 성배를 놓고 아리마스 요셉이 이제 그 성배를 가져와 가지고 영국에서 성배를 놓고 예수님을 모시면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예, 요셉이 죽게 되고 이제 뭡니까 성배가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아도왕 시대 때 그 성배를 찾아야만이 아도왕 국가가 멸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이 기사들이 이 전국을 뭡니까 성배를 찾기 위해서 떠나게 됩니다. 근데 성배가 보이지 않아요. 왜 그런 거 아니? 이 성배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 기독교의 핵심 사상, 생명의 근원, 진리의 근원, 그거거든요. 가장 성스러운 것 중에 성스러운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죄로 물든 인간들한테는 보이지가 않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청렴하고 깨끗한 갈라하드한테만 한순간 보이고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하드가 그 성벽을 보았던 곳에 사원을 짓고 그곳에서 뭡니까 수도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그 성배에 관한 뭡니까 토픽이 저는 연결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아도 왕이 가졌던 칼 이름이 바로 엑스칼리버입니다. 엑스칼리버 호수에서 여신이 칼을 이렇게 들고 나오게 되죠. 그 칼을 취해 가지고 아도 왕이 그 칼로 신비스러운 그 칼로 뭡니까 모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에 킹 아더가 치명상을 입고 이제 뭐 죽음의 세계로 가게 되는데, 그때 다시 뭡니까 그 칼을 신화를 시켜 가지고 그 호수로 칼을 던지라고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이 아도 왕은 여신들이 오는 배를 타고 이 미지의 세계로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도 왕 이야기는 끝나게 되는데, 바로 그러한 배경을 담고 있습니다. 이 바하스 예장부가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어떤 이야기인가 하니, 아도왕 5세기 때 이 배경이죠. 아도왕 시절에 한 기사가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사가 여행을 하다가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홀로 있는 여인을 보고 욕종이 솟구쳐 가지고 그 여인을 범하게 됩니다. 강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랬는데 나중에 그 여인이 그 기사가 이 아도왕 궁궐의 기사라는 것을, 원탁 기사의 이론이라는 것을 알고 아도왕 궁궐에 와가지고 그 기사의 비행을 낱낱이 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킹 아더가 화가 나가지고 그 기사의 목을 치려고 사형을 하려고 하죠. 바로 이 원탁 기사라는 것은 바로 지상 최고 명예를 자랑하는 것이요, 순결이 있어야 되며 순결을 지켜야 되며 충성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약한 자를 도와야 되는 것이고, 퓨리티, 순결, 이걸 강조하게 되고, 그 다음에 자비로운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관대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충성심, 이 같은 코드 오브 시벌리, 기사도의 덕목들을 겸비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기사는 연약한 여인에게 뭡니까 못된 짓을 했다 이것이죠. 그래서 이 원탁의 아도왕 궁궐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그것은 뭡니까 다른 뭐가 없이 그냥 사형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킹 아서가 그 기사를 죽이려고 하죠. 그때 그러한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이 퀴니베어, 아도왕의 부인 퀴니베어가 아도왕한테 간청을 하게 됩니다. 저 기사의 생명 권한을 저에게 넘겨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아더가 승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퀴니베어가 그 비행을 젖은 기사의 생명권을 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남자의 생명권이 남자에서 여자의 손으로 넘어갔다는 것, 이것도 그러한 것이 이제 작품의 구성상 주제와 연결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왕 퀴니베어가 그 기사, 원탁의 명예를 실추시켰던 그 기사의 생명권을 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퀴니베어가 그 기사한테 하나의 뭡니까 사명을 주게 됩니다. 자, 1년 안에 내가 준 수수께끼 답을 알아오면은, 해답을 알아오면은 너의 목숨을 살려주겠다. 그러면서 이제 퀴니베어가 그 기사한테 주는 이 질문이 무엇인가, 답을 찾아오라 한 것이 무엇인가 아니요, 여자가 지상에서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답을 1년 안에 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사가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그 답을 알기 위해서 전국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사람들 물어본 것이죠. 현자들이랄지 유식한 사람들이랄지
또 많은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여자가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니까 흔히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것도 다 나오게 되죠. 여자가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돈, 명예, 그런가 하면 또 아름다운 집, 지상 최고의 아름다움, 멋있는 남자, 그리고 뭡니까? 여러 가지 다 나와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거. 행복도 나왔겠죠. 등등. 예. 그런 세속적인 어떤 그 부러움, 어떤 물질적인 것들, 그러한 것들이 주로 나오면서 쭉 리스트가 한 20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사람들한테 물어볼 때마다 일관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건 답이 아니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그 답을 찾아서 여행을 계속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마지막 날 365일째 하루 남겨두고 시름에 젖어가지고 깊은 숲속을 걸어가는데 한 노파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 노파는 나이가 많고 경험이 많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하면서 노파에 접근해가지고 물어보죠. 당신 경험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답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을 해주시죠. 여자가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게 되니까 그 노파가 내가 그 답을 줄 수 있다. 그렇지만 내가 이 답을 주고 나중에 내가 원하는 것을 당신은 들어줘야 한다. 그런 조건 하에 답을 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기사가 희망을 얻고 답을 알아가지고 아두한 궁궐에 옵니다. 와가지고 이제 이 뀌니베오와 궁중에 많은 귀부인들이 있는 앞에서 이 기사가 그 답을, 노파로부터 듣는 답을 이제 말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중세 영어로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밀리에 라디 generally women desire to have a sovereignty as well over here husband as his lover and for to bear in maestria him above. 이건데요. 나의 귀부인이여 여왕이시여, 일반적으로 여자들은 desire 욕망하게 됩니다. 무엇을? 소베레인테거든요. 소베레인테라는 것은 뭡니까? 현대형으로 소브리니티입니다. 소브렌티입니다. 소브렌티. S-O-V-E-R-E-I-G-N-T-Y. 소브렌티죠. 소브렌티. 중세 영어는 소베레인테인데요. 현대 영어는 소브렌티 되죠. 같은 뜻입니다. 그 다음에 고유한 주권을 여자들은 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편이나 그 애인, 남자친구의 우위에 설 수 있는 그러한 마스터리라는 것은 뭡니까? 자기가 마음껏 조종할 수 있는 그런 권한, 그렇죠? 남자 우위에 설 수 있는 권한, 이걸 원한다는 것이죠. 여자들은 그들의 남편과 정부, 애인 위에 군림하는 주권을 원합니다. 소브레인테죠. 소브렌테거든요. 이것은 이제 다시 이것을 패러프리즈 하게 되면요. 여자들은 그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심지어 남편이나 애인으로부터도 간섭을 받지 않고 자기의 주권, 자기의 견해, 이런 것들 아무 간섭도 받지 않고 마음껏 자유스럽게 표현할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그런 고유한 주권 권한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답을 주니까 이 뀌니베를 비롯한 많은 귀부인들이 똑같이 박수를 치면서 정답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5, 600년 전에 중세시대인데 여자가 가장 원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고 남녀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고유한 나의 생각과 사상과 그런 것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고유한 권한, 소버런티라는 것이죠. 아주 고상한, 아주 철학적이고 이상적인 그런 답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 어그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기사가 목숨을 구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기사가 목숨을 구했는데 하나의 관건이 남아 있습니다. 그 정답을 주었던 그 노파가 와가지고 이제 너는 목숨을 구했으니 나의 요구를 들어달라. 그게 무엇인가 하니 그 노파 그분과 결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사가 당신 나이도 많고 늙었고 추하고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노파가 다시 설득하게 되죠. 그러한 것은 다 가시적인 세계 허상인 것이고 진실한 것은 남녀 사이의 사랑인 것이기 때문에 설득을 해가지고 마침내 그 기사가 설득에 넘어가가지고 그 노파를 안고 이제 침실로 들어가는데 그 순간 그 노파가 아름다운 젊고 아름다운 뭡니까 공주로 변한다는 것이죠.
페리테일 같은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그 중에 중요한 여자가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제프리 초서의 캔터버리 이야기 나온 이야기인데요. 이 제프리 초서는 여러 가지 뭡니까 이야기 속에서 많은 이야기 속에서 결혼이랄지 사랑 이런 관계를 다루는 특별한 그룹을 묶어놨습니다. 그걸 이제 뭐 결혼 그룹 이야기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중세의 제프리 초서는 아주 강하게 여성을 보호하는 옹호하는 그러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제프리 초서의 뭡니까 또 다른 이야기 시골 유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골 유지의 이야기. 이 시골 유지의 이야기 보게 되면은 이제 프랭클 스테일 그인데요. 이 시골 유지 이야기에서도 여자는 천성이 자유를 원한다. 이런 견해를 표현하고 있고요. 천성이 원래 그와 같이 보니까 자유를 원하게 돼 있다. 이런 것을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랑이거든요. love. 사랑은 어떠한 지배에도 얽매이지 않고 지배가 있죠. 그런데 지배가 나타나면 사랑의 신은 날개를 치며 안녕을 구하게 된다. 사랑은 정령과 같이 정령입니다. 스피릿. 사랑은 정령과 같이 자유로운 것인 것이다. 하면서 이제 남녀의 관계에 있어서 어느 한쪽이 주도권을 갖고자 한다, 어느 한쪽이 억압하게 된다 했을 경우 뭡니까? 사랑의 여신은 날아가 버린다. 따르는 것은 그러니까 불효화음이 있겠다는 것을 말하게 된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이제 사랑의 신은 바로 큐피드이죠. 소년의 모습을 하고 있으면서 날개가 달지 않습니까? 그 큐피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다른 이야기에서는 초선 일관성 있게 여자들이요 남자들의 그런 뭡니까 그런 권위에 굴복하지 말고 당당하게 할 말을 하고 대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근데 중세의 여 같은 500~600년 전의 견해인데 이 초서란 이 작가의 견해가 당시 중세라는 사회를 봤을 때 여자는 뭡니까 법적으로 모든 면에서 불이익을 당하게 돼 있고 그러한 사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서는 당당하게 이야기를 통해서 자기의 여자들의 고유한 주권, 인격 질서의 고유한 주권을 건드려서는 안 되고 방해해서도 안 되고 억눌려서도 안 된다는 것을 강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이야기에서 보게 되면은 이 똑같은 견해가 나오거든요.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여자가 남자한테 무조건 복종하기로 한 조건하에 결혼을 하게 되고 동시에 남자도 여자가 반대하는 것은 하지 않고 절대로 보니까 고유한 여자의 존재 가치를 존중해 주고 인격 질서의 완성, 인격 질서의 뭡니까 온전한 뭡니까 주권을 인정해 주고 여자가 싫어하는 것을 행하지 않는다는 그런 조건하에 결혼이 이루어지게 된 것을 알고 있는데 아주 일관성 있게 제프리 초서는 여기 뭡니까 남녀의 평등한 위치. 물론 여기서는 말이죠 이 바하스 이장부 이야기에서는 여자가 가장 원하는 것이 남자 위에 군림하는 주권. 이렇게 약간 남자 우위에 쓴다 그런 표현을 가했습니다만은 전반적인 초서 이야기 속에서는 남녀가 공히 어느 한쪽을 억압하거나 억눌하지 않고 똑같은 공평하게 인격적으로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것이죠. 지배가 나타나는 순간, 억누르려고 하는 순간 사랑의 신은 날아가 버린다. 아주 의미 있는 그러한 문구들과 함께 초서의 아주 뚜렷한 견해를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이죠. 오늘날 sovereignty, 그죠? sovereignty라는 것은 고유한 권한, authority, 주권 그걸 말하게 되는데요. 이게 이 라틴어 원형으로 쭉 가게 되면 이 sovereignty의 그 어원이 above 도 있거든요. above. 오늘 above인데요. 우회에 있다, 그죠? 우회에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의미론적으로 보게 되면은 여자가 자기 주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으려면은 동등하기보다는 약간 우위에 있어만이 다른 타인이랄지 남편으로부터 우위에 있어야만이 어떤 방해를 받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의미가 들어있기는 합니다만은 자, 어지간 그 본의는 남녀 누구 할 것 없이 어느 한쪽에서 지배하려고 하면은 관계는 깨진다. 이런 그 초서에 아주 그 중세의 초서입니다만은 오늘날 우리가 봤을 때도 굉장히 많은 걸 생각해 하는 그런 그 초서의 해안과 뚜렷한 독자, 그러니까
작가의 의식 세계를 엿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